56,600원까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희망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며칠인가요? 9월 1일부터 1일, 2일, 3일, 9월 6일 똔똔 하락으로 치고 오늘까지 무려 5영업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만전자, 제가 이 신조어 만들었죠? 이 신조어 만들어내면서 댓글로 굉장한 욕이 많이 달렸었어요. 여러분 일단 흥분은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금 반도체 여파이 이렇게 안 좋은데 본인 기분에 합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맹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일련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경고를 드려왔었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나타나고 있다. 사만전자 되려면 49,900원이 주가가 되면은 사만전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한 55,000원, 56,000원이니까요. 한 6,000원 정도 내리면 아마 사만전자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차트 쭉 보시면 작년 1월 한 10만원 정도 최고가 한번 찍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해가지고 56,600원까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희망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아침에 1382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첨탑 코스닥 잡주도 이런 식으로 오르진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많은 투자 자산인 원달러가 이 정도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 우리나라는 수출이 먹여 살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고 반도체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파는 기업인데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현대차는 순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출 기업임에도 삼전은 왜 이렇게 끝없이 내리나? 오히려 원달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 유심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반도체 오팡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영업 환경이 환율이 오르면서 굉장히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여팡 자체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여팡을 따라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삼성전자 또 다른 영상 삼성전자 상패 반반 미국 반도체주 너무 안 좋아서 삼성전자도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요지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죠. AMD, 엔비디아 이런 주가를 쭉 설명드리면서 AMD, 엔비디아와 정확히 일치하는 주가 흐름을 삼성전자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자제품도 만들었다고, 핸드폰도 만들었다가,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삼성전자에 영향이 없다.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반도체 단일 기업으로 봐도 이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기업의 주가 흐름도 정확히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언론에서 반도체 여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올려버리면 사람들 이제 코숨 쳐버리니까 조선일보에서 좀 따왔어요. 언론사가 아무래도 좀 신망이 있으니까요. 반도체 다운사이클 본격화, 전문가 77% 현재 위기다. 현재 위기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내린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내리면 주가도 당연히 내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올해 사상 최대 무역 적자, 원자재 등 수입 단가 급등 때문.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휘청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찬 기자님이 한국경제 대들보 반도체 언제까지 하락 이어질까? 라는 제목에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했다. 3대의 안 좋은 신호가 지금 다 발현이 됐습니다. 최악의 악재는 모두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겠고요. 통계청은 7월 반도체 재고가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100% 2배로 늘어났다 이거죠, 여러분. 할 일이 아니니까 삼성전자가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공장 한 켠에 재고로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 좋은 반도체 흐름이 지속적으로 갇혀가고 있다. 반도체 사상 초유의 위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17명, 56.7%, 거의 60%죠. 60%가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기상황 초입. 그렇다면 위기상 초입이란 말에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초입이란 말은 뭡니까? 이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호전될 가능성보다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기상 항복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도 한 20%가 됐다.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이 과연 그런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쌍그리 무시해버리고 삼성전자 매수에 뛰어들어야 되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계속적으로 폭락 중입니다. 그나마 낸드 플래시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4.81에서 4.42달러면 한 10% 가까이 내렸네요. 더 심각한 건 지금 D램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D램 세계 최강자인 건 아시죠? 절대적인 강자. 4.10달러에서
달러에서 2.85달러, 앞에 4달러, 2달러 단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 정도 가격 하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매출액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매출액이라는 건 세일즈 프라이스하고 Q지 않습니까? 근데 P 프라이스 가격이 30%가 내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퀀터티 양이 30%가 올라야 되는 거, 그래야지 세일즈 매출액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프라이스는 이미 30% 내렸는데 Q도 떨어지고 있다. 재고가 방금 전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 보셨죠? Q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하면 마이너스 30% 프라이스에다가 또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50% 판매량을 하면은 상당히 큰 폭의 매출액 하락이 있을 예정이다. 매출액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을 하게 되죠. 보통 매출액 2배가 오르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3배, 4배 급격하게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 고통스러운 과정인 매출액이 하락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그걸 초과해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70%, 80%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재수없으면 이제 적자까지 찍는 그런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낙관적인 견해. 낙관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반도체 사이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물론 올해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의견이 낙관적인 견해고요. 내년 하반기 이후까지 봐야 된다. 비관적인 견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내년 안에 끝날 것, 이런 낙관적인 견해는 한 4, 그리고 후년에도 이어질 것, 2024년까지 이어질 것, 이런 게 한 6, 평균 내보면 내년까지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지금 컨센서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오늘 그리고 내일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낙관적인 견해든 비관적인 견해든 이 부분은 일치하고 있죠. 다운 사이클은 올해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올해의 컨센서스로 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도 앞다퉈 가지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어요. 목표 주가 내리면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메리츠 증권에서도 기존의 84,000원에서 8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신영증권도 기존의 89,000원에서 8만원으로 내렸고요. 신영증권 가치 투자의 대가로서 기관 투자자들이 애용하고 있죠. NH투자증권은 78,000원에서 7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조정했고, SK증권은 무려 23%나 조정을 해버렸어요. SK증권이 SK그룹 산하는 아닌가 아시죠? SK그룹에서 이미 팔아가지고 다른 그룹 산하입니다. 보통 이런 좀 작은 증권사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목표가를 수정하는 일이 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대형 증권사를 신뢰를 좀 가지시고, 작은 증권사의 리포트 같은 것은 참고만 항상 말씀드리면 하시기 바라겠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직전 목표 주가가 10만원이었는데 이제 75,000원으로 무려 25% 가까이 내려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내려버렸죠. 증권사들도 지금 목표가 내리는 중이다. 근데 목표가는 후행 지표라고 했죠. 주가가 내리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내릴수록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고요. 지금 삼성전자 매수 주체가 굉장히 안 좋다. 그 부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만 얼마인가요? 1조 7천억 원 지금 한 30일 동안 사들이고 있죠. 반면 외국인은 6천억 가까이 팔았고, 기관은 1조 2천억 원 팔았습니다. 누군가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 샀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거겠죠. 보통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사들이고 있으면 개인이 팔고, 이러면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연결되는데, 개인이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있다. 전형적인 하락형 패턴이다. 여러분도 이거 보는 순간 딱 느낄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 개미들은 돈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동학개미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삼성전자 한 종목을 1조 7천억을 살 수가 있나. 그럼 다른 종목까지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들였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여러분 디스플레이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하만 같은 음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이다. 영업이익이 비율로 보면은 반도체가 8조 원 을 책임지고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조 원 책임지고 있고, CE는 7천억, 핸드폰은 2조 원, 하마는 2천억,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도 딱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삼성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삼성은 점프를 하게 되는 거겠죠.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다른 디스플레이, 핸드폰 이런 것은 사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하나만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반도체가 만약 어렵다면 영업이익은 하락하게 되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하락하면 주가 조정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연저점 55,700원 한번 찍으니까 사람들 이제 바닥이다 하고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 이때 사들인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때도 삼성전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방송을 계속적으로 만들었었어요. 매 순간 오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욕하면서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다시 전저점 원점으로 돌아왔다.
된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여러분 이미 전저점에 도달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전저점 55,700원에서 600원 차이니까 600원만 더 떨어지면 버리면 전저점에 이제 딱 붙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튄다 그러면 이제 다행스러운 소식이고 또 한 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전저점을 강하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뚫어버렸다, 굴착기로 뚫어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섬뜩하죠 여러분. 그러면 한동안 목표가라든가 지지선이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 속절없이 구경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 걸 부정할 사람 있는가요? 삼성전자 최고의 대기업이죠. 그러나 지금 반도체 모팡이 너무 세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는다면 전문가들 긍정적인 의견은 내년에 회복될 것이다 40% 정도 되고 후년까지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 그 부분 60%까지 됐다. 그 부분 이미 제가 점검을 해드렸죠. 그렇다면 이미 사신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손절해야 되냐? 매 순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삼성전자 팔고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드리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데요. 최고의 대기업, 최고의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더 안 좋은 주식을 산다. 저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보다는 좀 견딘다는 심정으로 지금보다 하락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저점 뚫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딘다는 심정으로 한동안 파묻고 그냥 상속한다는 심정으로 들고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직 없어가지고 앞으로 잠재적인 매수자들 사드릴 사람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좀 더 저점을 잡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 같은 분들은 손절을 해버리면 손실을 확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 팔면 손실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여러분들 장부에만 나와 있는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확정보다는 좀 견디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사들이실 분은 좀 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보이므로 그때 사들이셔도 상당히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가 있겠다.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고마와 함께하는 고모주식 재테크 오늘은 삼성전자 한번 살펴봤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